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해외 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한계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입니다.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딸 가족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딸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 자, 지금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두 가지를 짚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일단 대통령의 자녀는 어떤 면에서 공인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자녀의 정보는 일단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제 문다혜 씨가 일단 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목적으로 이주를 했는가의 문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곽상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자녀의 교육 문제였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였는지, 교육 문제였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그럼 국내에서 교육시키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니면 뭔가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라면 뭐 얼마 전에 김현철 보좌관도 이야기했듯이 동남아를 가라는 그런 취지였는 것인지, 네. 아니면 관련된 자신의 어떤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한국에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인지, 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딱히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좀 궁금증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공개 질의 이후에 대중의 관심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만큼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임기 중인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 조수임 부장, 네.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학 중인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은 이해가 됩니다만 네. 해외 이주예요. 그렇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삼남인 김홍걸 씨가 미국 유학을 했었던 네. 그런 유학 사실은 있었지만 거주지를 외국으로 바꾼다. 이게 처음이죠. 물론 대통령 자녀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네. 이 거주 문제는요. 굉장히 국민들의 법 감정을 딱 거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자녀들이 왜 나갔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뒤에 짚겠지만 구기동 빌라 매각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네.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논란이 된다면 굳이 임기 중에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교육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럼 그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걸 문제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른 그러니까 이유라고 바꾸겠습니다.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반쯤 공인이라고 걸쳐 있을 수도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네. 성년의 자녀들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무슨 공적인 영역에서 네. 권력과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불법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한은 네. 사실은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오히려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그래요? 드리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은 모르겠으나 저기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만 해도 네. 그냥 막연한 추측이잖아요. 네. 교육 문제이냐 경제활동 문제이냐라고 추측하는 것뿐이지 네.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성년인 자녀가 거기에서 밖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해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양절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이것을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가 왜 대통령,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배우자, 네. 그리고 직계 존비속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경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또한 해외 가지는 이주를 해도 경호는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니까요. 국내든 국외든 네. 대통령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호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친인척 관리 부분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친인척 관리가 안 되면 바로 그 정권에 레임덕이 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비서관이라고 해서 민정비서관실 차원에서 친인척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의문을 갖기 충분한데 오히려 청와대가 지금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령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제기하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도 아니다.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다. 네. 예. 자녀 교육 문제도 아니고 그런 한국당이 제기하는 재산상의 어떤 이민도 아니라면 굳이 못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해외에 나가면 교포 사회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소문이 나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오늘 공개 질의를 하면서 문다혜 씨 자녀의 학적 변동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서류에는 이 문다혜 씨 가족의 이주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해외 이주 7월 11일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다 제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 교감이 사인을 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받은 학교에서는 정원의 관리 원서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여기 보면은 해외 이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 하는 이런 내용을 다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오늘 이 서류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인 금도를 벗어난 후안무치한 행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과연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 네. 초등학생까지 정쟁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교육 관련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외고 폐지나 이런 걸 주장하는 조희연 교육감이나 조국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자녀는 외고에서 다 졸업시켰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데 아하.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통령의 직계 손자가 만약에 국제환경 등의 문제로 교육 문제로 외국에 나간 것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불법이냐 법이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 네. 정치라는 게 불법의 여부만 가르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을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곽상도 의원이 달을 보자고 들었는데 네. 이 손가락, 서류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네. 서류를 왜 공개하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아하.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네. 경제 문제도 아니고 교육 문제도 아니라기보단 네. 무슨 문제로 그럼 이민을 간 건지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국민들에게 말해주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손가락이 너무 심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개인 정보가 공개된 게요? 당연하죠. 저거는 여기 나왔잖아요. 본인의 학부모가 사인을 했고 교장 보감이 사인한 서류예요. 네. 더군다나 미성년인 아이에 관한 서류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청와대의 경호에 관한 문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최소한의 문제 제기를 하려면 네. 이 학생이 어디를 갔는데 교포사에서 무슨 무리를 빚었다거나 네. 이런 최소한의 정황이라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얘기를 했었더라면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네. 저런 식의 서류를 입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제가 네. 해외 연수를 갈 때 아이 학교에 가서 낸 서류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길지 않게 그러니까 해주시죠. 연수를 가게 될 때 아이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일단 학적 변동 서류를 씁니다. 네. 본인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곽상도 의원이 이 출국 자료까지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일 출국 사실원 이것도 본인이 동사무소로 가서 직접 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 자녀의 거주지를 외국으로 갔다. 이거는 굉장히 궁금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되지만 이 관련 서류는 어떻게 취득을 했을까? 네. 이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문제가 지난해 12월 30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네. 다들 우리는 몰랐어요. 네. 그때 곽상도 의원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당시 그때 또- 뭔가를 알고 네, 질문을 이때 이제 이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했어요. 자, 그래서 청와대가 이걸 빨리 답변을 해라.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와대가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곽상도 의원은 오늘 공개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기동 빌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남아 이주 사실을 새로 확인해서 공개한 이 곽상도 의원은 이주 관련 의혹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 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정려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작년 말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다혜 씨 남편 서 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 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문다혜 씨에게 정리하고 문다혜 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구기동 빌라. 여기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4년 정도 살았던 그 집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어요. 문다혜 씨의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곧장 판 게 아니라 다시 문다혜 씨 부부끼리 증여를 하고 그리고 제3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그 다음날 출국을 했어요. 네. 이 부분에 지금 뭐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준비된 컴퓨터 그래픽을 좀 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에 남편 서 씨가 3억 4,5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곧장 팔지 않고 부인인 다혜 씨에게 증여를 합니다. 네. 이 시점이 2018년 4월 11일이고요. 3개월 뒤에 문다혜 씨가 다른 분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증여를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요. 세금을 2번 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 전에 잘 아는 공인중개사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한 사례라는 거죠. 네. 증여를 하게 되면 뭐 6억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그거에 따라서 증여세가 증여세를 있거든요. 내고 안 내고는 있습니다만 네. 취득세는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매각에 따른 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중 납부까지 하면서 남편 서 씨 명의의 재산을 없애야 했던 이유가 있느냐? 네. 오히려 그것을 물어보더군요. 아하.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녀인 서군의 학교에 학적 변동 서류가 제출된 시점이 2018년 7월 11일이었는데 네. 오늘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이미 서군은 6월 15일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출국한 지 거의 한 달여 만에 학적 변동 서류를 제출한 것. 이것도 참 특이한 점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전문가도 이 부분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세금을 2번이나 내야 되는 이런 이상한 단계를 왜 거쳤는지 궁금하다. 거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명의를 갑자기 없애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은 하죠. 네. 근데 궁금은 한데 여기에서 뭐 증여세를 안 냈다든가 취득세를 안 냈다든가 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아. 궁금하다는 것과 네. 그냥 단순 의혹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 회사, 문다혜 씨의 남편 서 씨가 다녔던 게임 회사와 관련된 의혹이 또 제기됐어요. 그 부분이 지금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의 의혹이 이 네. 증여 의혹과 맞물리는 대목인데요. 네네. 이제 문다혜 씨의 남편 서 씨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혹 단계일 뿐입니다. 네. 이 게임 회사가 정부로부터 약 200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네. 그중에 30억 원을 이 서 씨가 횡령하거나 유용을 했다. 그럼 그래서 주장인 거죠, 네, 지금? 그건 주장일 뿐입니다. 네. 다른 근거는 제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로 인해서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매각하기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급하게 2번의 어떤 취득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아하. 증여를 급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맞아는 떨어지거든요. 아하.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 측에서도 뭔가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그냥 주장만 해서는 안 되죠. 곽상도 의원도 증거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저도 현직 검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느냐? 네. 그랬더니 아주 드물지만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재산상의, 그러니까 명의상의 재산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무슨 급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있는데 네. 제가 문 대통령의 딸의 사례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면 네. 그 자체가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형사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고 네. 민사상으로 사형이 취소해서 고사를 되돌린 다음에 다시 빚을 갚아야 돼요. 실익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불법이 되는군요. 애초에 사업하는 분들이 네. 본인 명의 아닌 명의로 아내 명의로 많이 돌려놓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건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가운데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해놓는 경우는 있어도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긴 단계에서 저렇게 만약에 했다라면 아하. 그건 바로 불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구기동 빌라 증여 매입 문제는요,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졌던 부분입니다. 조국 수석은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요, 구기동 빌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위가 입사하고 있던 회사에 퇴사를 하고
퇴사한 직후에 사의 명의로 되어 있던 구기동 빌라를 딸에게 정려를 합니다. 약 한 달 사이에.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구기동 빌라를 팔고 아들이죠. 이 데리고 해외 유학 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사적인 생활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이제 팔고 나가면은 사회적으로 된 재산 사회가 그냥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걸 딸에게 정리를 했다가 팔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도 후에 확인했고 그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어떠한 민사불법, 형사불법, 탈세 모두 없었습니다. 당시 매각 과정에서 불법 사항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자료도 제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대통령 주변인들의 동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 조직이 민정실이고 거기에 민정수석입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문다혜 씨 가족이 이주를 한 건 지난해 6월이에요. 그리고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게 7월입니다. 근데 12월에 민정수석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 직계 가족의 주택 변동 사항과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이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는 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에는 지금 알고 있었고 확인을 했다라고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구기동 증여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의해서 저는 기억이 안 난다면 제기가 됐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확인을 해봤더니 민사 형사상 불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주를 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런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봤더니 없었다는 것인지 일단 구기동 그 부분이 빌라에 집중된 질문이었고 그렇기 거기에 대한 때문에 거기에 대답이었던 대한 거예요. 대답은 언론 보도에서 이거 이상하다 네.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언론 보도 보고 확인해봤더니 문제 없었다 이렇게 답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자녀의 문제는 사실은 네.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 정권도 그렇고 여러 정권에서 대통령 자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민정비서관인 대통령 친인척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재산상의 문제나 또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조국석의 답변대로 본다면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6월이지 않습니까? 7월 달에 집을 팔았고 그리고 이주를 했다면 이미 6월 달에 이주를 한 것인데 네.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때 알고 있었다라면 뭐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 이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연말쯤에 이 관련된 소문도 나돌고 네. 여러 가지 지라시 형태를 통해서 많이 나돌아 다녔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걸 이제 뭘 확인했다는 것인데 어쨌거나 민정수에서 과연 그러면 이 대통령 자녀 문제를 제대로 커버하고 있느냐, 네. 관리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의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돕는 후보의 자녀들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과는 달리 문다혜 씨는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세였던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선거 전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식으로서 들어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자 제가 직접 선거팀에 부탁해서 이렇게 아빠 몰래 영상편지를 찍고 있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께서 정치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아빠가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랬어요. 하지만 5년 전 대선이 끝난 직후 저는 후회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자, 정작 문다혜 씨는 정의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 활동도 이 정당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오빠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신분을 노출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뭐 재산 같은 경우도 독립생계를 이유로 지금 재산 신고를 거부한 상황이고요. 독립생계라는 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대통령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귀속된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신고를 거부하고 있고 학력이나 이런 부분도 오빠인 문준용 씨에 비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남편 서 씨가 게임 회사에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게임 회사 이름이 토리 게임즈인데 네. 그 토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 서 씨가 직접 제안해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약 200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주어졌다. 네. 그 과정에서 횡령이나 유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반려견 이름으로 사명을 바꾼 것 대통령 마케팅이 아닌가. 아. 정부 지원금이 정말 주어졌다면 네.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 야당 의원들이 파헤쳐야 되는데 네. 단순히 증여 문제만 지금 잡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요. 네.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좀 네. 진실을 파헤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청와대의 입장, 해명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곽 의원의 과거까지 거론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떠오르는 정치 공작의 음습한 그림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 민정수석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첫 민정수석을 했고요.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검찰총장 한 분과 재임이 겹칩니다. 네.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고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를 했는데 네. 이때 혼외자라고 의혹이 있는 그 아이의 출생신고서 등을 이 서초구청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국정원 직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서초구청 직원은 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물론 그때 일에는 잘못이 됐죠.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을 음습하고 적폐라고 낙인을 찍는다면 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의 일은 투명해야 되고요. 더더욱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